아쉽군. 이러니까 손흥민을 안 빼는 거예요. 나 심장 쉰다. 손 없이 완벽해. 희찬이! 희찬이! 와 미쳤다. 희찬이! 자 오른쪽 자 위험해요. 와우. 아 크로스 허용을 하면 안 된다니까. 괜찮아 괜찮아. 먹고 시작해. 원래 먹고 시작했어 우리. 화이팅. 10, 그래 화이팅 화이팅. 12, 괜찮아. 13. 자 PK 가나. 황인범. 오 막았어. 막을 수 있다니까. 막았어. 네. 자 우루과이 막았어요. 일단 PK를. 일단 다행이에요. 자 그 경기력이 안 좋았던 우루과이가 가나를 상대로 첫 골을 뽑아냈습니다. 첫 골. 월드컵 첫 골. 이번 대회 첫 골. 이번 대회 첫 골. 자 우리나라만 잘하면 돼. 이제 우리나라만 잘하면 돼. 자 됐어. 됐다. 김영권. 됐어. 다 나오라 그래. 됐어. 우리 한 골만 넣으면 이기면 돼. 김영권은 2개 대회 연속 3차전에서 골을 터뜨립니다. 김영권. 그럼 다음 거 손흥민이야? 다음 거 손흥민이지. 와. 그렇게 되죠. 골도 예약제야? 추가골. 데아르 스칼레트 멀티골이야. 씨. 가나가 여기서 한 골 따라 가야겠네 그러면. 피곤하네 또 저희. 경호에서 너무 복잡하다. 쉽지 않네 진짜. 데아르 스칼레트 나오니까. 조기성 앞쪽 그렇지. 손흥민 때려봐. 그래서 자 손흥민의 코너. 이건 근데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주심 흘려주는 거 봤어? 과정들이 황인범, 조규성, 손흥민까지. 이 패스 좋았다. 이 패스. 이게 패스. 발에 걸리네. 오른쪽 봐 빨리. 임범이 때려. 까비. 야 이건 들어갔어야 되는데. 황인범에게 엄청난 지금 공간이. 야 임범이 저 위치 잘 넣는데. 황희찬! 됐어! 우리 대한민국 됐어! 자 대한민국 역전! 야 교체 적중.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황으로 끝나면 16강이에요 대한민국. 선발하는 거 대한민국 16강! 됐어.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 그리고 우승 후보라 불리는 포르투갈을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전반전에 오히려 초반에 실점을 당하면서 굉장히 위기가 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대한민국이 1대1로 전반전을 좀 마칠 수 있었던 게 이번 경기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보는데 경기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일단 그 전반전은 상당히 대등한 경기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점유율도 비슷했죠. 거가 뭐 전반전은 점유율이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고요. 그래도 포르투갈이 더 위긴 했는데요. 56대 44긴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했던 거는요. 전반전에 그 우리나라가 대부분 구역별 볼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도리어 그 포르투갈 진영에서 더 많이 플레이했어요. 오히려 공격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수비 진영에서 33.4%였고 우리나라 수비 진영에서는 23.8%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르투갈은 뒤에서 돌렸고 그렇죠. 우리는 압박하면서 그쪽에서 플레이를 했었다라는 소리예요. 네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먼저 실점을 했음에도 코너킥 상황에서 김영권 선수가 김영권입니다. 골을 넣으면서 마치 그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전 그때 그 선제골 넣었던 걸 연상시키듯이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점으로 후반전을 이제 맞이하게 됐고요. 후반 들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금 지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라인이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은 솔직히 말하면은 포르투갈이 조금 공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점유율 차이도 후반전 들어서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이제 구역별 점유율도 포르투갈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대부분 플레이들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황희찬 선수 교체 투입이 저는 진짜 주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벤투 감독의 역시 교체 카드도 적중을 했습니다. 그 황희찬 선수가 좀 우려했었잖아요. 그래도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와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계속 돌파들을 해주면서 상대가 라인을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플레이를 했을 때 그래도 황희찬 선수가 드리블로 끌고 올라가 주면서 상대 뒷공간을 계속 파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괴롭히는 장면들이 있었고 결국 그 추가 시간에 네. 손민 선수가 그 코너킥에서 걷어낸 거를 받아서 단독 돌파로 빠르게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찔러준 거를 황희찬 선수가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두 분께 궁금한 부분, 묻고 싶은 부분.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1, 2차전에 대한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두고. 자, 그런데 그 골 장면, 우리나라가 역전하는 그 골 장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올라가 굉장히 좀 버거워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로 끌고 가다가 우리 팀 선수가 공격진에 올라올 때까지 좀 버텨줬어요. 네. 그러면서 그 찔러주는 패스. 결국 대한민국 손흥민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도 좀 그러니까 실수들은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예. 차는 볼들이 수비 발에 걸리기도 했고요. 계속 걸리긴 했었죠. 하지만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뭐 상대 선수가 2명씩 붙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한테 공간이 나오는 효과가 있었고 네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손흥민 선수가 단독 돌파를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수비들이 손흥민 선수한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한테 공간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득점 찬스가 나왔던 것도 있고 저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막판에 그 마스크를 그냥 벗고 손에 쥐고 뛰는 장면 보면서 그러고 나서 물론 다시 마스크를 썼을 때 또 부딪혀가지고 써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헤더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장면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굉장히 그 투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움직임 어떻게 보셨습니까? 초반부터 불안하다, 뭐 안타깝다, 뭐 손을 이쯤에서 빼야 되지 않냐 이런 맞아, 댓글이 많이 엄청 달렸었거든요. 많았어.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할 때, 그렇죠. 정말 결국에 마지막 한 방을 해준 것 에이스입니다. 자체가 예. 열심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대 수비에게는 불안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뒤로 물러날 수밖에 그래서 없고요. 우리가 뺄 수 없었던 거고, 벤투 감독도 뺄 수 없었던 이유가 아무리 저 선수가 지금 당장 볼을 못 받고 슈팅을 못 때리고 하더라도 한두 가지 패스 혹은 한두 가지 슈팅 정도는 때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후반에 상대가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 공간이 벌어지면서 슈팅이 때렸는데 그게 물론 불락되긴 했지만 네네. 날카로운 모습 보였잖아요. 거기에 부상에서 이겨낸 황희찬 선수가 또 맞아요, 들어가서 네. 정말 좋은 연결됐고 저는 오늘 경기 두 가지를 딱 네. 첫 번째 호날두 고맙다. 네. 호날두 고맙다. 네. 맞습니다. 호날두도 고맙고 주앙 마리우스 고맙고 그러니까 그 둘. 호날두가 느렸어? 제일 고마운 네. 이유는 단순히 전방에서 공격 못한 것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해줬잖아. 김영건 선수에게 어시스트 등으로. 했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난 또 칭찬해주고 싶은 건 우리 김민재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아 맞아. 이건 맞아. 나 그 말 하려고 했어. 김영건, 권경원 선수 이런 선수 수비주 그건 맞아. 정말 1, 2차전보다 불안한 모습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잘 그 버텨줬고요. 모습이 정말 잘했다. 네,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부상도 많이 발생을 하고 했었거든요. 물론 뭐 개개인적으로 뭐 약간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몸을 날리면서 수비들을 했고 그러다가 뭐 김영건 선수도 교체 아웃되고 몸을 아끼지 않고 뛰었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대표팀 전체가 힘든 상황 또 예. 부상 상황에서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데 이강인의 선발. 네. 뭐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센스가 있죠. 그러니까 네. 찔러주는 패스들이라던가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할 때마다 조금 더 템포가 빨라지긴 하죠. 예, 그런 모습들이 있고 저는 그리고 또 한 명 얘기하고 싶은 게요. 김승규 선수가 그동안 그가 선방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비난이 예, 많이 좀 있었죠. 비난이 있었는데 네네. 오늘 경기에선 어쨌건 간에 김승규 선수가 6개의 선방을 기록을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승규 선수도 마지막 경기에서 저는 그 전까지도 우루과이전은 정말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배급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잘해줬었거든요. 발밑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는 선방까지 해주면서 배급도 잘해주고 네네. 물론 한 번 패스가 조금 위험하게 간 적은 있긴 했지만 그 외에 전체적으로 김승규 선수도 잘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다 그냥 믿고 응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리가 16강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만 세계 최고라고 칭하는 팀들을 상대로 정말 주도하는 축구,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주도하는 축구, 우리 축구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 팀이 준비했던 모습이 나왔었고 네. 특히 난 어쨌든 간에 이강인 선수가 새로 뭐 감독이 안 쓰다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순간에 써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일본도 어차피 뭐 개인기가 뛰어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감독이 그런 전술을 써서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 경기를 푼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경기를 풀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했어요. 16강도 절대 폄하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못할 필요도 없다. 네. 우리 정말 잘했고 잘했어요. 네, 좋은 결과 얻었고 브라질을 만나서도 한번 이길 수 있다. 네네. 뭐 이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브라질도 지금 저 누구야? 네이마르 네이마르 빠지고 이러고 뭐 해서 한번 해볼만해. 네이마르가 16강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긴 아 근데 그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기 그리고 때문에. 컨디션이 정상 그렇지. 컨디션이 몸 상태가 안 아니었죠. 좋을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황희찬 선수도 또 나왔고 뭐 김민재 선수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회복될 수 상황이 있죠. 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못할 이유가 없다. 네네. 해볼만하다. 2위를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밟지 말라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네. 자 그리고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우리가 우루과이 가나 상대하면서 특히 가나에서 골 만드는 장면 정말 여러 패스 좌우로 돌리면서 조규성의 헤더골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골 장면 손흥민 선수라는 슈퍼스타가 끌어주고 또 골 장면 역대 월드컵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골을 만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골들은 근데 그런 건 아니었죠. 아니 그래도 예. 뛰어가고 예. 그런데 그 전에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가면서 슈팅이 나올 수 그런 있었던 장면도 게 있었죠. 있었죠. 네, 그게 있었죠. 그걸 이제 상대 골키퍼가 선방한 장면이 있었죠. 네. 예. 이번 조별리그 대한민국 경기를 조금 좀 짧게 평가를 해주세요. 강호들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했잖아요.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우루과이하고 가나전은 정말 좋은 잘했죠. 경기력이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고 네네. 오늘 경기는 그 이전 경기들보단 주도하진 못했어도 그거는 포르투갈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최소한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들을 해줬다는 거. 네네. 그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러니까 장족의 발전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 G조의 순위가 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브라질을 16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루과이는 가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좀 조마조마하긴 했었는데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왜냐면 경기 전에 사실 우루과이 이 경기 왜냐면 무득점 꼴찌팀이었거든. 네. 아 이거 가나가 이길 거다 했는데 오히려 우루과이가 이겼어요. 네. 예. 솔직히 가나가 먼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 21분경에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로체트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 네. 안데아유의 킥이 막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항상 우루과이 쪽에서 선발 출전시켜야 된다고 했던 등번호 10번 데아라스카이타가 2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2대0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루과이가 경기 막판에 조금 파상 공세를 펼쳤으나 아티지기 골키퍼가 선방 최고의 골키퍼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6강행을 이끌어주면서 그렇습니다. 예, 가나는 비록 우루과이한테 승리로서 리벤지하지 못했지만은 떨어뜨리면서 복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긴 했죠. 예. 네네네. 더 할까요?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되죠. 예. 일단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의 경기력으로 승리를 했고 결국 그것이 16강의 기본이 됐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경기 상황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이겨야 네, 된다. 그렇죠. 대전제가 그것이다 네. 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꺾었고 그리고 나서 우루과이가 막아주면서 2대0으로 이겨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상황,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뭐 매체들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아니면 베팅 사이트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16강 확률을 거의 진짜 10%도 안 되게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쓴 거야 말 그대로. 왜냐면 우리도 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느꼈잖아. 자력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극적으로 올라간 팀들이 다 자력으로 어쨌건 되는 팀들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또 해냈기 때문에 아 진짜 카타르는 마치 우리나라한테는 기적의 땅이 아닌가. 네. 도하에 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 혹시 뭐 달순의 라이브 통해서 또 다른 매체에서 또 저희가 벤투 감독의 4년에 대해서 뭔가 조금 가끔씩은 비판하고 이랬던 부분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대한민국 이제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또 벤투가 나와요. 벤투 감독이 벤치를 지킵니다, 여러분. 저 브라질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포르투갈 2대1로 이겼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입중계는 조금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